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법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문제씩 구성이 되고요.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랑 같이 세트로 이제 보통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항목을 좀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 자,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라고 했던 지방세랑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산세를 좀 공부를 해두게 되면, 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게 되면 그때 종부세는 날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한 문제라고 해서 띄엄띄엄 보실 건 아니고요. 공부량들이 상당히 됩니다. 대신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 일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용으로 공부하실 때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부세라고 하는 거에서 과세객체기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종부세 과세객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객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건요,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이렇게 5개 재산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위 이름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토지의 경우는요,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분리과세라는 개념과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등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 0.07, 0.2, 그 다음에 4%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물 같은 것은요, 일단은 다 비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 별장, 지방세법에서 별장은 주택의 일부로 봐서 재산세 과세 대상 4% 세율을 적용했던 데 비해서 주택을 별장을 제외한 주택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선박 등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요, 국세죠. 국세. 국가가 세금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야. 그래서 그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자체 장이 일정한 재산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일정한 주택 등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세금을 뜯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여당에서 나왔던 법안 얘기가 몇 개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정기국회 때 아마 통과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법령이 시행이 되게 되면 11월 달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종부세에 관한 내용들이 법령이 개정이 되고 등등등,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되고 등등등, 자, 최근에 나온 보도들하고 우리 시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과세객체 가지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택, 두 가지 이슈가 될 텐데, 모든 토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모든 토지가 아니라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종부세 과세 객체가 되게 됩니다. 자, 주택 관련해서는요, 별장 제한 주택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일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죠. 자, 먼저 토지.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 파트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2% 이영터공이라고 해서 염전과 터미널 부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이 바로 0.2% 세율 분리과세 대상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무슨 저거 이름이랑 같았다고 그래서
자, 이순신 장군이 비격진천내 이런 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합성 과세 대상의 경우 별차 운원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포인트 외라고 하는 거에서 별차 운원외라고 하는 거, 예, 이런 별도 합성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뒤에서 뭐 논의하겠지만 80억 초과한다. 전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80억 초과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나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거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실 것들은 다른 거 아니었었고요. 분리과세 대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드렸고요. 분리과세 아니고요. 별도 합산 아니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과세 기준일 우리가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이었었고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도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또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에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해서 과거 시험 우리가 나중에 기출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0.07%라고 하는 거 농지며 목장용지, 그 다음에 이영토공이라고 해서 0.2% 염전 터미널 용지, 그 다음에 지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런 게 있었고 사장 이렇게 공부해서 장 시리즈 그 다음 별도 합산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재산세에서 토지 분류라고 하는 것과 종부세에서 토지 분류 이게 이제 서로 연계가 되게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도요 일정한 요건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초과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하고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초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따지면 거의 15억 정도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넘어야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데 뭐가 들어간다? 주택의 정의에 별장도 주택의 일종에 비해서 어디에서 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별장은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별장은요 재산세 4%짜리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지 굳이 또 국가에서 또 삥을 뜯을 이유는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 주택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객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이 재산세 과세 객체는요 토지 주택 외에도 건축물이라든가 항공기 선박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종부세 과세 객체 범주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랑 착각을 하느냐?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바로 4% 과세 대상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얼핏 생각해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처럼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종부세 관련해서 그게 이제 키보드 워리어 또는 이제 무슨 탐정 코난 뭐 이런 애들처럼 댓글에 뭐라고 막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시거나 이런 분들 국가 이제 애국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내세는 많이 내니까 일반 서민들하고 거의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이제 과세세 제외되는 것들 아무래도 출제 이슈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객체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먼저 0.07% 분리과세 이건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어. 그래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거 따로 외우지 말자고 그랬어. 이거는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돼. 이걸 따로 외우다 아니 없어 보여. 이거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농지, 임야, 목장용지라고 하는 0.07%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얘는 일정한 경우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2% 이염터공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0.2% 적용했던 것이 염전, 터미널 용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 이영터공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재산세를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 분리과세 대상, 상실도 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분명히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종부세 과세 계획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 보셨고요. 주택기재 관련해서 비과세도 있었죠. 우리 최종님, 시영님, 자연공원 직원의 임야, 백두대간 어쩌고저쩌고 임야, 이런 것들은 아예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주택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별장이라고 하는 재산세 과세 계획 대상, 과세 계획했던 데 비해서 별장은 종부세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역시 바로 종부세 과세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하고요, 재산세 파트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세트로 이제 보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는 그날 운빨도 있어요. 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시험 결과 안 좋으면 아주 그냥 죽상들을 하고 아주 난리들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점수가 안 나온 거지. 자, 그래서 방법은 항상 뭐라고요? 기본을 철저히 다진 상태에서 운명에 맡기자. 이렇게 마음을 잡수야지 시험 보실 때 힘이 덜 들어요. 공부할 때 덜 힘이 듭니다. 근데 보면은 다들 목숨 걸고 공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어쩌다 책 한번 펼칠 때만 생각해.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것을 모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질이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워두시고 몇 가지 포인트 외우고 가는 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종부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토지 분류라는 개념과 같이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권 종부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주택권 종부세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등에 따르게 되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바뀌게 될 거다. 6월달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6월인데 상위 2%에 대해서 소위 매기겠다, 종부세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너 어떻게 퍼센트로 매기느냐, 아니야, 매년 법 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는 2%가 온당한지 아니냐, 이런 같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하여튼 간에, 자, 주택분 종부세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 주택분 종부세 구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종부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정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자, 종부세액이 결정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주택분 종부세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자, 이것도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현재, 자, 일정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일정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면 9억 초과 이렇게 할 테고요. 1세대
1세대 다주택자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6억 초과인데 이런 쓸데없는 것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이건 어마무시하게 요약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시험에서는 지문 길이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 오히려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지문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건 외우시는 거 아니야?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 국내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이때 주택의 범죄 별장은 제외가 되고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 주택이 9억 초과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근데 이게 지금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월달 되게 되면 이제 법이 바뀌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용으로 우선 이걸로 가야 되는데 단군이 보험 배속에 기어 나온 후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왜? 종부세 파트에서는 어떻게 총 5개의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한 문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주제는 나머지 2개의 명제입니다. 한 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된다. 자, 가볼까요? 우리가 주택이라고 해서 정의라는 것은 건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른다. 이 명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구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주택자 하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주택의 건물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요. 건물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재산세 파트에서 바로 토지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재산세액을 결정하고 토지 가액과 건축물 가액을 안분 계산해서 그 각각의 소유자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재산세 파트에서 납세 의무자 영역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럼 1.5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든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걸 보면서 뭔 느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이런 조항이 들은 취지는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조세장이 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들이 조세 정하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약간 편법 비슷하게 납세 의무자 숫자를 줄여주는 방식, 이런 법조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토지 갖고 있는데 이것도 0.5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세 낼 때 0.5, 이 토지 가액에 비례해서 재산세 냈으니까 아니라고요. 종부세, 납세 의무.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매번 하는 소리가 강남에 할머니 한 분 나오십니다. 또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십니다. 아니, 집안째 딸랑 홀라당 갖고 있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제는 기와에 있는 이슬을 닦아서 같이 소주병에 담아서 마셨다. 건너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량하게 집안채 사무적 한 20억 됩니다. 요거 갖고 있다고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요런 조세장을 줄이기 위해서 요런 조항을 두고 있고요.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점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주택에 있어서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계산세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거든. 자,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수탁자 또는 신탁 회사한테 이 부동산을 맡기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신탁된다라는 취지의 등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신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산세 할 때 하합주 등기법에서 자 지금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1구알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1구알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혹시 수탁자가 수인일 여러 명일 때 이때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합의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수탁자가 이 문제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등으로 바꾸고자 할 때, 자 이거 소유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 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바로 하합주라고 하는 등기법 할 때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어디에서 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할 때 납세 의무자 할 때 간간히 답을 뽑아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신탁주택 신탁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듯이 종부세도 위탁자가 주택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되는데, 이건 지방세 파트에서 많이 나왔지만 아직 주택 종부세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살을 좀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 보셨고, 이제 본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자 주택권 종부세 세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자 과세표준부터 볼까요? 공시가격 합산액 빼기 6억,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9억을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자 95%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얘기할 때 과세표준 얘기할 때 지방세 재산세라는 주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재산세 파트에서 뭐 토지가 있을 테고 건축물이 있을 테고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 관련해서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그 다음에 건축물 원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그 다음에 주택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요게 이제 주요 이슈가 됐고, 같이 묶어서 지금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재산세 파트에서 논의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C776. 자, 현행 법에서 지금 뭐라고요?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기 때문에. 다만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세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법에 관한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게 85%, 90%, 95% 지금 3년간 연속 상승했거든요. 근데 자 세금 많이 내는 게 싫다,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고 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이 종합부동산세법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그 당시 70인가요? 거기서부터 매년 5%씩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이 상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이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복지니 뭐 이런 뭐 요즘에 보니까 국방비도 뭐 일본보다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돈 들어갈 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율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중간 때부터인가 이렇게 올리기로 매년 5%씩 올리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권이 들어와서 뭐 세금을 올리네 낮네 뭐 이런 것들, 또 뭐 약탈적 증세, 이제 제가 복덕방에 있다 보니까 건물 조그맣게 하나 갖고 있는 분들 뭐 조그만다는 게 뭐 몇십억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와서 개가 불는데 겁나 무식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권력 자체가 애초에 약탈적인 권력 기구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잡단 얘기 빼버리고 과세표는 중요치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종합부동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어떻다? 종합부동산세액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율이요? 예, 못 외우십니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겁나 복잡해. 뭐 A4 용지 몇 페이지짜리야. 그래서 자, 시험지문에 세율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이 세율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 답이랑 관련 없으니까. 자, 그럼 이 파트에서는
재산세 결정에서는 뭐가 이슈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것이 엑기스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정해졌다 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들 알면 돼. 세율 공무원들이 알아서 찾아서 계산해 줄 거야. 이 종부세, 재산세처럼 보통 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잘하는데 걔는 몰라도 돼. 자, 그럼 치고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게 뭐냐면 공제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최근 시험 문제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정했다고 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예, 그거 무조건 다 빙을 뜯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빼준다 이런 얘기야. 총 납부할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이슈 기본 공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다 빼주게 된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 표준은 C6이라고 해서 시가 표준 곱하기 60% 세율이요. 예, 우리 안 해오셨어. 별점만 4%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0.1에서 0.5% 사이인데 어차피 외운 게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차저차에서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해가지고 재산세액을 내라고 부과하게 됩니다. 어디? 지자체장에서. 자, 근데 이게 만약 6억 또는 9억 초과에 걸리게 되면은 재산세랑 별개 문제로 또 종부세를 때리게 될 텐데 이중과세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미 냈던, 일반적인 의미에서 냈던입니다. 실제로 안 냈어도 그 부분은 어떻다? 바로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게 된다. 자, 그런데 재산세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택분 관련해서 보게 되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지방세 공통적인 이슈가 자,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경우 그 해만, 가감된 세율은 그 해만 적용한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지자체장이 자, 법에서 정한 세율의 50% 범주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재산세액이 뭐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오고 해서 세율이 만약 가감 조정이 됐다면 그 조정돼서 부과된 재산세액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빼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토지랑 건물은요, 자, 전년도 대비 1.5배까지 세부담 상한이 있었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 바로 얼마? 1.05, 1.1, 1.3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3억, 6억 해서 3억 미만, 자, 3억 초과, 3억 이하,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6억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담 상한이 있었죠. 그래서 자, 1.05, 1.1, 1.3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그걸 넘었으면, 그 가액 범주 내에서는 넘었으면 더 이상 세금을 때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약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아서 부과가 됐다면 바로 그 부과된 재산세를 빼준다. 그 취지가 뭐냐면은 이미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된 세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어떻다? 종부세, 실제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 공제 두 개 있어요. 지금 우리 뭘 얘기하고 있는 주택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도 이건 이미 한번 답이 됐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연령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먼저 연령별 공제, 과세 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은 1세대 1주택자다. 자, 이 사람이 자, 지금 9억 초과 등에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과세 표준에다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부과됐던 재산세액이라는 것은 기본 공제라고 해서 그만큼 빼주게 된다. 만약에 지금 종부세 세액이 계산해보니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재산세액이 만약에 10만 원을 이미 냈다, 부과가 됐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얼마? 10만 원 뺀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그럼 이제 90만 원 무조건 내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일정한 공제라고 하는 것을 해준다. 그래서
이 정해진 법정 산출세액이 뭐냐면 이 90만 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연령별 공제율이라고 해서 20, 30, 40에서 60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5살 차이로 끊어갑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면 2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계산된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이 9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법정된 산출세액에다가 이분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이고 62세다라고 하면 0.2를 곱하는가 그러면 18만 원 되나요? 이 금액을 어떻다? 연령별 공제라는 이름으로 또 빼주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67세다라고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자고 67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30%죠? 90만 원 곱하기 0.3은 27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연령별 공제라는 금액을 빼줄 테고 이 어르신이 72세다. 그러면 이제 90만 원 곱하기 0.4라고 해서 36만 원인가요? 이만큼의 세금을 빼주겠다.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강남권에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따로 소득이 수입이 없다. 집밖에 없다. 근데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렸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세 1세대 1주택자는 전제해서 연세 60세, 65세, 그다음 70세라는 3개 구간을 만들면서 2, 3, 4라고 하는 이런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연령별 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실 때 자 234, 234라고 하는 거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5살 단위로 끊어간다 해서 234를 외우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아직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자 주의하셔야 할 게 미리 얘기했지만 주택분 종부세에서만 1세대 1주택자 등 바로 연령별 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토지분 종부세 등에 있어서는 연령별 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기본 공제 나왔었고요. 연령별 공제 자 지문 속에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세 기준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이 사람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2, 4, 5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연령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3, 4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전제하면 2, 4, 5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내야 될 종부세 계산해 보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해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 그런데 기본 공제 이미 재산서로 어떤 이유로 부과되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90만으로 줄여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게요. 보유기간 예를 들어서 뭐 5년 미만이라고 전제하면 그때는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뭐만 걸린다? 연령별 공제만 걸리는 거죠. 연령별 공제 2, 3, 4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앞쪽은 2, 3, 4, 자 뒤쪽은 2, 4, 5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65세, 자 이렇게 70세까지 하면 만약에 이분이 67세다.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0.3 하면 27만 원. 이 부분이 어떻다? 연령별 공제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 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90만 원 곱하기 0.5가 되죠? 0.5 하게 되면 45만 원. 그래서 아까 9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27만 원, 45만 원 두 가지 공제를 받아서 종국적인 종부세액이 주택분 종부세액이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연세로는 60세,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4, 245, 234, 245 해서 60세부터 65세, 65세 초과, 그 다음에 70세 초과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234, 245, 234, 245 이렇게 치고 가시면 금방 외워, 금방 외워, 금방 외워. 234 연령 기준 234 보유 기간 기준으로 2, 4, 5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제, 자 중복 공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해서 지금 연령별 공제 보니까 2, 3, 4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거 2, 4, 5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7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합의 50% 공제를 받느냐가 아니라 최대 얼마
80%까지만 그 중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 중복공제까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구성이 돼요. 즉 과세 표준이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객관식 시험을 구성할 때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과세 계획체계하고요, 주택분 종부세를 설명드리고 잠시 끌었다가 토지분 종부세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